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과 경기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 가격이 함께 떨어지고 거래 물량도 크게 줄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도 나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전국적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어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가격보다 낮은 지역도 많습니다. 17개 광역시 중에서도 11개가 그 당시 가격보다 낮습니다.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대출 규제뿐이 아니라 정부가 이제 강력한 규제 대책에 공급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네. 있거든요. 입주 물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정부의 그 규제 정책이 시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셋값이 떨어지는 것은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더 큰 원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금년도의 입주 물량이 약 37만 가구 정도 됩니다. 지난해 한 45만 가구보다는 줄었지만은 그래도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고요. 서울도 지난해 3만 6천 가구에서 이번 금년도에 약 4만 3천 가구 정도가 입주 물량이거든요. 네,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대출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경남, 부산 같은 경우 울산이 마이너스 10.44% 정도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창원 같은 경우도 9.49 정도 떨어졌고 특히 이제 조선산업이 거의 망가진 거제 같은 경우는 34.98% 떨어졌습니다. 3분의 1 토막 날아간 거죠. 결국에 40% 가까이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경남, 부산 지역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동안 좋았다고 하는 세종시마저도 5.4%가 떨어졌으니까 네. 전세 가격은 전반적으로 뭐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나마도 이제 서울의 강남 4구를 비롯한 강북 지역이 적게 떨어지는 것만은 분명한데 역시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도 뭐 전국적인 상황입니까? 지금 지방이 좀 심합니다. 지방이 지역 경제 침체로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4.7%. 네. 한국감정원 발표의 지난 1월달 말 기준인데요. 75% 정도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좁아지면서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물량이 많아서 이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를 못 구해서 또 네. 깡통 전세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도권 지역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깡통 전세와 관련해서 세입자들은 걱정이 좀 크겠어요. 네. 2년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을 옮기려고 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야 네. 되는데 전세금을 빼지 못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이 특히 이제 소유자가 전세금 보증 반환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서울보증보험이 지난해 전세 보증 반환 금액 자체가 1,600억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4배 정도 늘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보증 보험 등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네.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금액의 한계가 있습니다. 9억이 넘는 경우는 이제 전세 보증금을 가입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일정 부분 약 80%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깡통 전세 상황이 확산된다고 한다면 2년 전에 갭 투자를 했던 네. 집주인들이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전세를 안고 집을 샀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좁아지다 보니까 네. 전세를 안고 작은 돈을 주고 갭 투자했던 분들, 특히 퇴직자들이나 여유자금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제 이걸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포기하게 되면은 경매 처분에도 받아야 네. 가는데 전부 못 받을 가능성도 높고요.
특히 이제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자들 중에서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해서 돌려주지 못하거나 금액이 낮아져서 깡통 전세가 되면은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날 겁니다, 아마. 네. 지금 아마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갭 투자를 했던 그 집주인들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도 받았겠지만 나머지 상당 부분을 또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 보증금 내주고 나서라도 자신은 계속해서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세로 만약에 이제 그 물건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얼마 없습니다. 되게 월세로 있는 경우는 대출이 많은데 갭 투자로 가는 경우는 되게 전세를 안고 나머지 차익을 냈기 때문에 융자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 소득을 누리기 위해서 만약에 갭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거나 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계속해서 이자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네. 서울 지역 특히 뭐 강남이라든지 마포, 용산 이런 쪽에 집값들이 굉장히 크게 뛰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런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던 것인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집값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강남 사구나 서울 마용성 지구 같은 경우 마포라든지 용산이나 네. 성동구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매매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뭐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는데 대부분 이제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요. 매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 이제 갭이 좁아지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깡통 전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뭐 그렇게 희박하다고 보는데 점점 이제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마 강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그 폭은 네. 집이 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이 정도 그렇죠. 가지고 될까? 뭐 이런 생각들 여전히 갖게 됩니다. 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서민들이 바라보는 집값은 너무 높습니다. 아직도. 네. 그래서 뭐 항상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가격은 0.몇%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집값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하락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당 기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번 정부는 자, 아마도 네. 대출을 계속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네.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거든요. 많은 돈을 현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하는 한은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나. 그러나 아직도 뭐 이번 정부 3년 이상 남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1, 2년 정도, 2, 3년 정도, 길게는 3년, 적게는 2년 정도까지 대출을 규제한다면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급하지 않다면 일단 내년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까? 올 연말까지는 지켜보고요. 올 내년 연말까지요? 4.13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내놓을지 아하. 모르지만 총선 전에 조금 규제를 완화한다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면 가격이 또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정부는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금년도는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재고주택 시장은 좀 관망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신규 주택 시장 같으면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 우선 분양이 지금 75%나 늘었기 때문에 네. 가점이 높은 경우는 입지가 좋은 지역에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근에 집값이 좀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마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모두 동반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이 지금 현재 2월, 3월이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정부가 규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보유세를 인상시키는 그런 대안 정도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